창원대학교가 중국인 유학생 성추행과 시간 강사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가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643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금품 살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령 한우산 일대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교감이 없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현직 교수의 중국인 유학생 성추행과 시간 강사 상납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KBS 보도와 관련해 창원대가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 목적으로 시간 강사들로부터 돈을 받아왔다는 해당 교수의 해명은 거짓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KBS는 지난해 7월 창원대 교수가 시간 강사들로부터 상납을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학원생인 중국인 유학생 명의의 통장에 시간 강사들의 강의료 일부를 송금받아 관리해왔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시간 강사들은 2013년부터 미국 견학 목적으로 돈을 모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에 돈이 많으니까 그게 좀 가보자 이래서 시작했는데. 하지만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의 통장, 시간 강사들은 2013년 이전에도 수업이 있는 달이면 매달 초 비슷한 수준의 돈을 입금했습니다. 저 이런 기억을 못한 지난 12년으로 생각했는데 10년도는 그럼 왜 모으신? 그래요. 확인된 돈만 시간 강사 6명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400만 원이 넘습니다. 다른 대학의 시간 강사들도 교수가 강사 임용에 큰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일들은 관행처럼 일어난다고 털어놓습니다. 시간 강사라는 것은 저희가 별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만 출강하게 해주고 거기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 여러 교수한테 주겠다. 창원대는 해당 교수와 시간 강사 모두 이번 학기 수업에서 배제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643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초, 중고 가정에 연간 약 50만 원을 쓸 수 있는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해 EBS 교재비와 수강료, 학습교재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서민자녀 학습 캠프 등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에 158억 원을 사용합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교육청은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복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돼 학부모와 학교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서민자녀 교육 지원을 발표해 사실상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될 처지가 되면서 야권은 학교급식 관련 법규와 조례 개정, 주민투표 추진 등으로 경상남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민생 법안입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금 먹던 밥그릇을 치우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학교급식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주민 발의를 통해 급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도지사는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경남 유권자 1%의 서명으로도 조례 개정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학부모 단체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연계해서 주민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무상급식 정책을 계속 유지할지를 도민들에게 직접 묻는 주민투표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주도한 학부모와 시민단체에 이번 주부터 야당이 가세합니다. 커나간 아이들이 건강한 급식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목표로 삼고 나가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찾아봐야겠죠. 그거는. 다음 달부터 당장 학부모들이 무상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모레 치러집니다.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조합원에게 돈을 뿌린 후보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막바지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거창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박모 씨가 조합원 12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후보가 직접 주지 않고 중간책을 통해 현금 38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공직선거와 달리 좁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돈을 주면은 표를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 남아 있어서 계속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주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돈을 돌리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표를 받기 위해서는 돈 대로 간다니까 그 정도 조금 썼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 행위는 675건에 이릅니다. 돈이나 음식 제공 등이 가장 많고 문자메시지나 인쇄물을 활용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뒤를 이었습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선관위의 고발과 수사 의뢰가 이어지고 있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의령 한우산 일대에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교감 없이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차주하 기자입니다. 50여 년째 한우산 아래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정영규 씨. 불과 800여 미터 앞 산 정상에 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되자 벌써 걱정입니다.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라든지 전자파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 모르거든. 주민 간담회가 있고 뭔가 설명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의령 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따라 한우산과 매봉산 능선 4km 구간에 750kW 규모의 풍력발전기 25기가 들어섭니다. 이르면 올 연말쯤 완공됩니다. 지난해 8월 관련 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6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갑자기 결정됐습니다. 산 아래 4개 마을 주민 600여 명은 지금껏 제대로 설명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발전기가 들어서는 그곳과 마을과의 거리로 볼 때는 도무지 그 위치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대한에너지 사업은 그건 결코 오래 갈 수 없고요. 하지만 의령군은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동 설명이나 있는 게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저희들은 소통 관계나 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피해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밀양 송전탑 공사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에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진주에서 운석이 발견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전국을 강타했던 운석 열풍이 사라지면서 운석을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진주를 운석도시로 만들겠다는 자치단체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라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선명하게 비친 별똥별. 대형 유성이 관측되면서 진주 운석 열풍은 시작됐습니다. 다음날 진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선 9.4kg의 운석이 발견됐고 이후 일주일 동안 3개의 운석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운석 가격이 수억 원에 이른다는 풍문이 돌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운석이 떨어진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작은 안내문과 잡초만 가득한 보호 덮개가 이곳이 운석이 떨어진 곳임을 알려줍니다. 진주 운석 발견 지점에는 이처럼 작은 안내문만 있을 뿐 별다른 상징물이나 기념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석 발견 지점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온데 그래 요즘 이제 영뜸하긴 하지 이제. 이후 진주 운석의 나이와 성분을 밝히는 학계 연구가 진행됐고 정부도 국내 운석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운석 발견 지점을 활용해 테마 관광 코스를 만들겠다던 자치단체의 구상은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운석 소유자 사이 매입 협상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 진주 운석에 대한 효과를 많이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71년 만에 한반도에서 발견된 진주운석.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에 대한 고민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가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초자치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경남과 대구 등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의장단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로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창립 선언문에서 청소년 취업자 대부분이 저임금과 임금 체불, 언어 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 체불임금 받는 법을 학교에서 알려주는 등 노동인권 교육과 연구, 홍보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남적 약수터 14곳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경남의 먹는 물 공동시설 82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창원 사격장 뒤편 약수터와 김해 서재골 약수터 등 14곳에서 총대장균군과 분원성 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 4곳, 거제 2곳입니다. 진주시가 제3정부 통합전산센터를 유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자치부는 최근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전과 광주에 있는 3번째 정부 통합전산센터 위치를 대구시 동구 도학동 일대로 결정했습니다. 진주시를 비롯해 부산과 강원 등 전국 5개 자치단체는 지난 2013년부터 대규모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며 정부 통합전산센터 유치에 나섰고 진주시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를 후보지로 선정해 유치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